저도 약간의 연예인병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니? 있기는 한데 거품 같다 뭐 이런 네. 생각 난다고? 그러니까 그 연예인병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연예인이 내 앞에서 꼭 해줘야 되겠어. 지금 한 10일 정도 정리했어요. 미리 정리요? 8억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고 최고 민수입니다. 최고 민수.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오. 네. 아, 이렇게 또 연예인을 뵙고 저의 적은 그런 팔로워들에게 네네.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김승우입니다. 최고 민수 팬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유, 별 너무 말씀. 감사해서. 네. 그게 뭐야? 본인 저서 아니에요? 네. 네, 잘 읽겠습니다. 네, 사인을 해서 드려야 아, 되지 않을까 네네네. 해서. 센타이거 샥. 이 정도면 화백 아니야, 화백? 오,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인에 약간 뭐 느낌상 샤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앞에는 상어고요. 요거는 엄지 손가락입니다. 제가 이제 최고 민수다 아, 보니까. 그렇지. 네. 최고 민수. 그래서 네. 그러네. 네. 엄지 손가락의 샤크네. 네. 이게 1편은 일반적인 그런 개론이고요. 네. 2편은 이제 공시하고 재무제표라고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약간 전문적이네.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서요. 책 나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게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1년 반? 네, 제가 주식책을 5권 썼거든요. 주식 관련 책이? 네, 오. 그래서 5권 써서 첫 번째 책이 한 10만 권 정도 팔렸고,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로 여기까지 이거는? 오게 된 거고, 이거는? 요거는 한 2만 권 정도 합쳐서. 진짜 잘 읽겠습니다. 네네. 주식 공부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어렵습니다, 내용이. 공부 안 하고 저는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귀띔하는 걸로 그냥 몇 네. 번 해봤는데 네. 타율이 안 좋아. 카톡 친구 등록해 놓으시면. 그래야 되겠어. 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고민수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지 한 5, 6년 됐고요. 요즘은 이제 여행 유튜브로 많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말 많은 주식계 TMI 찬호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최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네네. 저도 주식 관련 인물이라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여행 유튜버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대? 네, 제가 이제 그 침착맨 선생님하고 네네. 기타 큐슈를 작년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네, 그 너무- 후쿠오카 옆에 네, 있는 북큐슈죠. 그렇죠, 기타 예, 큐슈를 갔는데 그게 10시간 넘는 영상이에요. 도저히 제가 편집이 안 된다고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래서 편집하시는 분이 짜증난다고 그냥 그대로 올렸거든요. 10시간짜리를? 네, 10시간 40여 분. 그래서 편집을 못 하신다고 자막을 넣은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100 몇만 나왔을 거예요. 10시간 몇 분짜리가. 이야, 그래서 그거 특이하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틀고 깼더니 아직도 그렇겠네.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재미를 얻고 그 후속으로 이제 빠니보틀 네. 님이랑 홍콩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12시간짜리 영상이 있고요. 네. 이제 압축해서 4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 40분짜리 영상은 한 220여만 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힘으로 캡틴 따거 여기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캡틴 따거랑 나가사키를 갔다 왔고요. 네네. 그게 한 180만 뷰 정도 나왔고. 야, 우리 여행을 가자. 그래야 되겠는데? 아, 예, 한 예. 8시간 그냥 틀어놓으면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비포용지라고 있어요. 네네. 저의 이제 여행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탐내하는데요. 여행 준비 자료를 제가 여행 가기 전에 한 10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쉴 새 없이 떠듭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가면 이거 설명해주고 저 장소. 이미 그렇게 사전에 정보를 취득을 네. 해서? 네, 마치 현지인처럼. 컨셉 좋다. 네, 안 가봤지만 가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빠니보틀 선생님을 제가 이제 끌고 다녔고요. 최근에 이제 마카오를 또 한 번 갔습니다. 누구랑? 그 빠니보틀 선생님. 빠니보틀하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 주 우리 촬영하는 네네. 월요일 날 올라왔는데요. 네네. 지금 한 5일 정도 됐는데 그게 한 140만 뷰 정도 나와서 그것도 한 200만 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최고 민수야?
최고민수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말년이 행복하게라고요. MBC 그 유튜브 예능에서 네.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년을 준비하는 그 침착맨 선생님의 말년이 행복하게 네, 네. 주식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정말 열심히 강의를 요렇게 주식 관련 강의. 네, 그래서 3시간 중에 2시간 반을 제가 떠들거든요, 혼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편집할 게 없잖아요. 사실 저는 메인이 아니고 어시스트인데 이 메인들이 할 말이 없게 계속 떠드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침착맨 선생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본인 분량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 최고예요. 최고네요, 선생님. 네. 닉네임도 바꾸세요. 최고민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만해라 그런 의미인데 그분이 이제 선생님 최고예요 그랬는데 자막이 최고 민수 이렇게 자막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3시간을 찍고 편집본이 나왔는데 제 2시간 반을 떠드는데 제가 이제 뭐 하면 그냥 자막으로 설명이 나가고 막 이렇게 이제 거의 그분들 30분 찍은 분량 중심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침착맨 선생님께서 한번 나와서 떠들어 달라 주식에 대해서 그 주옥 같은 얘기 2시간 반을 압축해서 한 1시간 정도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가서 떠들었는데 이제 첫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웃자고 뭐 군대 이야기, 그다음에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4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주식 얘기를 못 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한 6시간 라이브를 했는데 주식 얘기 10분 하고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침착맨에 나왔을 때 소개라라고 하길래 웃자고 최고민수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막에 있으니까 주식계의 찬호박 최고민수입니다. 최고민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민수 밈을 일으켜가지고 말 많은 인간들은 다 민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뭐 하면 이제 무슨 민수 해서 그쪽 세계에서는 이제 TMI를 이제 민수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직업이 몇 개예요? 직업이 제가 한 5개 정도. 자 그러면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25년 차 여의도 직장인이고요. 아직까지도 그럼 출퇴근 하셔야 되는 거고? 8년 정도 남은 오케이. 정년까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작가입니다. 주식 그렇죠, 작가. 그렇죠. 총 저서가 지금 몇 권이에요? 5권. 5권. 네, 작가 그래서- 충분합니다. 주식책 작가고요. 세 번째 직업. 네, 세 번째 직업은 이제 주식 강사입니다. 제가 강사. 네,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는 곳에서 온라인 강의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0여 시간 되는데 그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여행 유튜브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같이 안 다니고 혼자 다니는 그 그림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주식 뉴스를 읽어주고 하거든요.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책 쓴다고 좀 게을르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저 혼자 막 여행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본인 채널에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 김승우 선생님이 시간이 되시면 무조건 네, 따라가야지. 같이 한번 10시간짜리 재밌다. 네, 그거 괜찮다 컨셉. 그래서 뭐 여기 김승우 채널에서 뭐 좋아하시면 여기 통으로 올리셔도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잠을 잘 안 재웁니다. 다행이에요. 내가 잠이 없어.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계속 떠들거든요. 근데 진짜 10시간을 떠들어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끝내준다. 그래서 그 빠니보틀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는 되게 터프하게 여행을 하고 굉장히 하드한 그런 코스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체력이 되실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제 홍콩을 떠났는데요. 네네. 단내 난다고 좀 쉬자고 뭐 그래서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딱 48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홍콩이 48시간에 자는 시간 빼고 뭐 하면 찍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12시간씩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간 내내 지금처럼 그냥 쉼없이 오디오 비지 않고 계속 해가지고 그 편집본이 원래 16시간짜리 편집본인데 업로드가 안 된다고 12시간까지밖에 업로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8시간짜리 두 편으로 할까 하다가 12시간으로 잘라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잠깐 앉아서 얘기 나눠보니까 네네. 이 톤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 텐데 체력적으로. 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비포용지가 있거든요. 이게 까먹을 때마다 비포용지를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놓치고 지나간 건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웃기는 교양 채널이죠. 네, 그래서 약간의 흥미도 유발하면서 그다음에 계속 그 정보 전달자 역할을 끊임없이 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나름 좀 재밌게 오케이. 해보면 그럼 어떨까. 5번째 직업은? 네, 5번째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쌍둥이 아빠거든요. 저희가 네. 17살짜리. 오. 고1짜리 쌍둥이 아빠로서 살아가는데 성별은? 남자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 그래서 이게 제 직업 중에 제일 힘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그 분위기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요. 이게 감정의 기복들이 그럴 있잖아요. 때는, 네, 그 네. 질풍노도의 시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빠로 살아가는 게 제일 그럼 힘들잖아요. 라이드나 이런 거는 다 안 사람이 다 해주지 않으세요, 아내가? 저는 이제 집에서 어. 저희 애들 학교까지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라이드도 필요 없네. 네. 제가 이제 목동 사는데 네네네. 앞이 바로 학교라서 그래요? 네. 초중고를 거의 3분 거리에 다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가끔 이제 전화가 오죠. 아빠 2만 원만 보내. 왜? 그러니까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가끔 송금도 해야 되고요. 그거 보내야지. 가끔 또 카드도 달라고 해서 이 카드를 주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계속 뭐가 울립니다. 편의점에서 뭐 1,500원, 아이스크림점에서 2,000원 뭐 그래서 한 7, 8개가 그러니까 두 놈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둘 관계는 좋아요? 둘 관계는 좋다가 이 해외에 나가면 서로 이제 멱살 한 번씩 잡고요. 그거 이제 잡은 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욕을 잘 안 하는데 해외 나가면 한 번씩 쌍욕을 하고 왜냐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나게 욕하는데 뭐 옛날에 한번 태국 가서 막 신나게 욕했는데 옆에서 최고민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욕은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유명하시구나. 보통 이렇게 그럼 출퇴근하고 그럴 때 교통 뭐 어떻게 운전하세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 대중교통 그러면 지하철 타면 네네.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한 어느 정도? 하루에 한두 명? 한두 명 알아봐. 네, 두세 명 정도. 그래도 그 그래서 정도구나. 저희 그 회사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저 그렇겠네요. 인간이 뭔데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 3천만 원으로 8억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그 유튜브 신사임당이라고요. 네. 제가 그 채널에 나가서 네. 1시간 정도 떠든 영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초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도대체 얼마 버셨는데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한 8억 정도 벌고 그걸로 목동에 집을 샀습니다. 3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8억 이상 수익이 난 거죠. 3천만 원으로 8억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게 한 5년? 5년 정도. 그때 회사 생활 하실 때는 당연히? 지금 한 직장만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회사 생활 하면서 이제 본인의 월급이나 이런 종잣돈으로 한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했죠. 왜냐면 제가 28살에 취직을 했고요. 제가 원래 그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름 그쪽에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있었네요.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할 정도면. 이걸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래, 들어볼래요. 슬픈 이거 이야기입니다. 들어야 돼.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알았어. 그래서 28살에 취직을 하고 처음 제가 했던 일이 코스닥 상장심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분석이나 그 상장 기업의 어떤 특성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랍시고 했는데 28살부터 35살까지 계속 읽기만 했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아이고, 그다음에 뭐 제일 무서운 거다. 개인연금을 해지하고 뭐 투자했는데 그것도 싹 뭐 잃기도 하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저희 고향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넌 무얼 잘하냐고. 근데 너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빵집에서는 빵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구두집에서는 구두를 잘 만드는데 넌 뭘 잘하냐고. 근데 저는 아부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회사 생활의 대부분이 아부. 그래서 술 먹고 막 비비고 지문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저한테 주변에서 물어보는 게 너는 주식 뭐 사야 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러만 봤으니까. 갑자기 이제 집에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데 되게 이렇게 좀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고 노후는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노트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 나의 이제 재산 상태를 보니까 엉망이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직장이라는 게 결국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네. 그래서 가파른 기찻길이다. 여기서 탈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작정 막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을까? 결론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안 해봤어. 투자를 하면서. 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는 건 쉬워. 파는 걸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점들을 막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는 종목을 한번 써봤어요. 내가 지금 산 종목들. 그래서 왜 샀지? 그리고 뭐지?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쓰다가 이제 그럼 뭘 사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서점에 가서 주식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뭘 알아야 뭘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50여 권을 읽더라고요. 책을.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신문을 읽었어요. 경제신문. 그냥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한 100여 권 정도 책을 읽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 한 권은 되게 어려운데 다음부터는 이제 아는 것들은 막 스킵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한 100여 권 읽고 신문도 한 2년 정도 보니까 A라고 말하면 Z까지 나오는 거예요. 축축축축축축. 그 다음부터 이제 그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해에 5천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억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8억까지 가는데 한 5년 걸리더라고요. 와, 저 대단하다. 그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그 주식을 당연히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최근에는 주식에 대한 좀 어떤 생각 이런 게 많이 좀 바뀌어서요. 원래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네. 50 넘어서는 주식 투자를 최소화로 하자. 왜? 첫 번째는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식이라는 게 두뇌 싸움이잖아요. 총칼만 안 들었지 바둑과 비슷해요. 이렇게 그렇죠, 바둑 기사님들이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그 승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뇌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50 이후에는 배당주만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주에 집어넣고 배당 위주로 하고 어떤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40대까지만. 그럼 뭐 대표적인 배당주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아닌가? 배당주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인가 뭐. 우리 김승훈 선생님과 따로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야 되겠군요. 배당 수익률이라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10%죠. 네. 그렇죠? 네, 1,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누니까. 주식을 내가 그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아니죠. 거죠? 아니에요? 보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배당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만 보유를 하면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식을 다 정리를 해도 그러니까 배당부라고 하거든요. 붙을 부자를 써서. 그래서 배당부일까지 들고 있고. 난 몰라 주식.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10% 이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운 거죠. 주식을 넣어놨는데 10%씩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축은행의 3배잖아요. 그런 것도 또 어려운데 나한테 너무. 그러니까 저축은행 이자율이 한 3.5% 정도 되잖아요. 3.5%의 이자율을 주는데 나는 배당으로 7%를 받으면 2년치 정기적금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주식들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배당 수익률이 7% 이상인 종목들을 보통 저는 고배당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배당금이 올라가거나 현재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럼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배당금 1,000원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은 20%가 된다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데 배당률이 왜 올라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1,000원 나누기 10,000원.
10%죠. 1,000원 나누기 5,000원. 20%죠. 20%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된다고? 네. 그러니까 배당주는 좋은 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배당 수익률은. 그러니까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재투자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5,000원이 떨어졌으면 손절매를 할 게 아니라 더 사면 된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잖아요. 소위 이게 우리 업계에서 반가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10%짜리 배당 받던 걸 20%짜리 배당 받으니까 결국 두 개를 합쳐놓으면 15%짜리 배당을 받는 꼴이 되고 10,000원에 사고 5,000원에 사니까 7,500원에 산 꼴이 되잖아요. 합쳐놓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더 싸게 사고 그러네. 배당 수익은 5% 올라가고 누이기 좋고 매부 좋은 그래.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그런 그러네. 주식 투자 방법이 배당주 투자거든요. 그 강연도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진짜 인기 많은 선생님이시겠는데. 네, 그래서 네.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배당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알았어요. 잃으면 더 투자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그러네. 배당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시험 봤다 떨어졌어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보수적이고 저희가 이제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하시다가 무너지셔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는 연대보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집안 가세가 많이 기울어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학교를 보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4년 내내 원망만 하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를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 근데 이제 이 ROTC 특채가 있어요. 삼성그룹이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갔는데 제가 난생 처음 되게 무시를 당해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토익 시험이라는 게 도입이 네네네.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 토익을 봤는데 35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무시도 당하고 그다음에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갇혀 살았구나 4년간을. 근데 나는 이렇게 발전이 없는 거죠. 과거에 같이 사니까. 과거 옛날에 나는 굉장히 좀 공부도 열심히 잘했었고 뭐 이랬는데 현재 학교가 만족스럽지 않고 네. 근데 사람들은 나를 고등학교 때 잘했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과거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군대 ROTC를 가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취직할 때쯤에 제가 토익 리스닝 만점을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발전이 되고 제가 인생을 겪으면서 한번 굴곡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굴곡 때마다 결국 과거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새로운 것- 일을 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3,000만 원도 계속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잃은 거를 속상해하고 왜 그랬을까 이거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벌 것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후회라는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뭘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미 이게 벌어진 일이고 이걸 어떻게 뭐 해결할 수는 없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근데 이제 우울증도 좀 앓았기도 했고요. 네. 언제? 그게 2017년도인데 얼마 안 되네. 네, 회사 생활하면서 조금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극복했어? 제가 2018년도에 협심증으로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제 이대 목동병원 근처에 사는데 이대 목동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렇게 딱 누웠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아들내미의 눈동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그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비법이 뭔가 아빠가 다시 이제 쓰러지면 죽는데 뭔가 그래서 3주 동안 책을 써요. 그러니까 책이 아니고 사실은 아들한테 주는 일종의 뭐 유서라고 해야 될까? 그래. 뭐 이런 걸 쓴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막 썼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딱 3주를 쓰고 그거는 이제 구로에 있는 인쇄소에 가서 한 50부 정도 인쇄를 해서 우리 아버지도 드리고 여동생도 주고 친척도 주고 우리 아들한테 좀 줘야지 그랬더니 그 인쇄소 아저씨가 주식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내용 좋다 이걸 왜 이렇게 그거 책으로 내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저기 이렇게 출판사에 이제 노크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한 7군데, 8군데. 그래서 결국 아주 영세한 곳에서 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팔려갖고 한 10만 권 팔려버린 저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주식 공부 오일한성이라고. 그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참, 네. 그게 이제 되고 제가 이제 회사 복귀를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좀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복귀를 하고 네. 평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난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네. 평가가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평가가 안 좋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어차피 평가는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자. 그리고 그 신사임당이라는 재테크 유튜브에 네네.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요. 나 이러이러한 작가니까 한번 써보실라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2달 동안. 그래서 연락이 안 오다가 2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방 들고 가서 1시간 딱 촬영하고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2달 동안.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게 잘렸나 보다. 그리고 이제 딱 했는데 2달 있다가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올라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제가 예스24 경영경제 전체 판매 1위를 하더라고요. 데일리. 제 책이. 그게 2018년도에 나왔는데 2020년도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고 그래서 딱 2번 나갔어요. 재테크 채널에. 그리고 해가 지나고 말년이 행복하게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3번째 출연이에요. 그게 그 MBC 예능이. 그리고 이제 4번째 유튜브 출연이 침착맨 채널. 그러면서 갑자기 최고민수가 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오, 진짜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한 번 있을 때마다 그 어떤 계기가 생겨요? 네, 모멘텀이 이렇게 자꾸 생기고. 아니 그러면은 그거 뭐 지금은 괜찮아요? 협심증 이런 거? 네, 이제 뭐 시술했어요? 다행히 시술은 안 하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경련성 협심증이 와서 많이 이제 좀 내려놨거든요. 회사 생활의 어떤 욕심도 많이 내려놓고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거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되게 해맑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생각도 많이 하고 늘 즐거워 보여요. 이제.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셔야지. 나만의 습관 뭐 있을까? 루틴이나? 제가 의외로 바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직업이 5개인데. 네, 그래서 6시 반쯤 일어나서요. 아침에 뉴스, 주식 투자 뉴스를 1시간 정도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로 그대로 그냥 찍고요.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하고 씻고 바로 출근을 9시까지 하고요. 9시에 출근해서 점심에 11시 반부터 1시까지 제가 글을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낮에 별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글 쓰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오후 1과 6시까지 하고요. 6시에 퇴근해서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집에 갑니다. 여의도에서 목동까지요? 네, 1시간 반. 매일? 네네. 오, 그게 이제 저의 잘한다. 유일한 운동이고요. 잘한다. 네, 1시간 반 정도 하고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좀 씻고요. 좀 쉬다가 이제 8시 반부터 12시 반이나 한 1시 반까지 글 씁니다. 네. 새로운 네. 그 책 이제 집필하는 거예요? 네, 글을 쓰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 그러면은 그 사적인 시간은 별로 없어요? 사적인 시간 1시간 반.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거나 뭐 술 한잔 나눌 시간 같은 거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끄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거거든요. 원래는 많이 하셨고 원래는 이제 제가 홍보실, 저희 회사 홍보실 있을 때는 거의 부어라 마셔라. 홍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요. 얼마나 됐어요? 한 3, 4년 됐습니다. 3, 4년? 네, 그래서 완전 끄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 정도 마시는 거고요. 거의 안 마시는 거지. 네, 그래서 뭔 재미로 사냐고 그러는데 저는 책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책 읽는 재미? 네, 그래서 책을 읽고 그런 준비, 그러니까 이제 여행 스케줄이 잡히면 이제 여행 준비를 그렇게 한 10일 정도 하는 거죠.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저도 약간의 연예인병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소위 이런 채널에 나가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스포트라이트 받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있기는 한다 거품 같다 뭐 이런 생각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채널에 나가면 일단 뭐 어디에 나와달라는 그런 이메일도 많이 그렇죠, 오고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이메일의 횟수가 줄어들고 뭐 이러면 그래요? 잊혀지나 뭐 이런 그리고 네이버에 이제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검색 순위 뭐 이런 것도 우연찮게 보게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실 포기를 하고 살았어요. 네. 아, 내가 직장인이고 글 쓰는 걸 취미 삼아 재밌어 하고 네, 네. 그러면 되지 뭐 유튜브를 너무 막 신경 쓰고 왜 굳이 살아야 돼? 내가 이게 행복해? 뭐 그러면서 이제 잊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작년 한 7월쯤이에요. 그래서 네. 나는 이제 초야에 묻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 그래. 그래 나는 조용히 살아야지. 그럼요. 이랬는데 네. 갑자기 작년 10월 달에 빠니보틀 선생한테 연락이 와요. 혹시 홍콩 가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초야에 묻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럽시다. 언젠데요? 다다음 주인데요?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럼 2주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1년 전에 제가 빠니보틀 선생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야, 네. 대단하다. 근데 이제 거절당했어요. 제가 여행 유튜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당신이 뭘 보여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나랑 합이 맞을지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체력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되게 적극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잊혀졌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1년 후에 그 앞서 언급했듯이 그 침착맨님과 기타 큐슈를 가게 되면서 그게 이제 100만 뷰를 넘어서면서 재밌는데 뭐 보여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됐고 가서 생각보다 별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저는 이제 10일 동안 준비를 엄청나게 해갖고 지고 와가지고 홍콩의 구석구석을 이제 한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행 유튜버에게 끌려다닐 바에는 한번 끌어보자. 어차피 이분들이 나를 다시 찾을 건 아니다. 한 번 보고 말 거지만 내가 뭐 끌려다니면서 아 이건 좋네요. 하하 이러느니 그냥 내가 떠들어보자. 뭐 어차피 마지막 아니냐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막 제가 막 떠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싸움이 있었어요. 빠니보틀 나 여행 유튜버인데 그렇지. 네가 뭐라고 그렇지, 끌고 그렇지. 다니면서 설명을 해? 근데 저는 10일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저에겐 비포 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다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찍고 나서는 이분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어디 가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12시간을 그렇게 첫날 돌고 내가 두 번째 지금 그런 상황이야. 예. 내가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저는 지금 너무 끌려다녀. 네, 그래서 이렇게 찍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빵 터지고 그래서 사실 빠니보틀 선생님과 다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가 여행을 2번 간 사람들이 없다고. 아, 예. 그 노홍철 선생님 빼고는 한 번 가고 끝났다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200만 뷰 이상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카오를 또 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아마 내년에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 아웃풋들이 나오지 않나. 네. 진짜 열심히 네. 하시네. 그래서 뭐 또 열흘 동안 그 여행 준비를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 오퍼를 받고요.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침착맨 선생님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빠니보틀 선생님이랑 여행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둘이 나와서 한번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기 채널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잊고 살겠다. 이제 연예인병은 안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나오라고 하니 그래서 연락을 받고 그 주에 나갔어요.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이제 숙소는 어디를 잡을까요? 그다음에 밥은 뭐 먹을까요? 그래서 막 떠들고 그래서 이제 빠니보틀 선생님도 이제 사석에서 만났지 이렇게 막상 이제 그 침착맨 채널에서 나오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떠든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당황했어요. 이게 오고 가는 토크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여행 갈 것인가 뭐 이런 스케줄 잡잖아요. 지금 한 10일 정도 정리했어요. 미리 정리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여행 가서 한번 보자 이랬는데 이제 여행 가서도 뭐 저 혼자 떠들고 이게 저는 이제 편집본만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원본도 같이 올라가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행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또 다시 연예인병이 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간 감정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병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연예인이 내 앞에서 꼭 해줘야 되겠어? 뭐야 뭐 드러나 보자 뭐야. 글을 쓰니까 많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래요? 내년 말까지 책을 한 3권 정도 내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네, 좋아.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사 특강이라고요. 역사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묶어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해서 좀 재밌게 좀 풀어보면 좋겠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좌우명 있어요, 좌우명? 좌우명은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가슴은 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누구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알프레드 마샬 아니야? 네, 마샬입니다. 아니, 요새 책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 경제학자를 요즘 한 10명 정도 썼거든요. 막 케인즈부터 해서 네네. 그랬더니 머릿속이 지금 온통 그럴 뒤죽박죽이 수 돼서.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네. 빈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은 되게 냉철하게 하지만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흥했지만 그게 결국은 이 자본가라고 하죠. 젠틀이라고 하죠. 젠틀이 뭐 부르주아라고도 하는데 젠틀이만 더욱 부자가 되고 대중들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분이 되게 가난하게 자라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빈자들이 따뜻한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저도 정말 이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아들한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들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든요. 아빠가 많이 사랑해.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뭐 이렇게 보내면 아니면 좀 더 정성을 들이면 오크 뭐 이 정도 답변을 아니 그 정도 소통이면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그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식 그런 육아법을 사랑하거든요. 뭐죠? 그게? 이거는 이제 그 허그입니다. 허그. 그래서 저는 이제 17살짜리 저희 아들 퇴근하면 껴안아 줍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껴안아 줬거든요. 그랬더니 17살짜리 아직도 이렇게 이제 아빠가 딱 들어가서 야 껴안자 그러면 이런 껴안아 주는 게 아니라 껴안으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좋아. 앞으로의 꿈 뭐예요? 앞으로의 꿈은 제가 저기 이 섭외를 받고 나서 우연찮게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김승훈 선생님이 프로듀서로 데뷔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드라마에 행인 5정도 출연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캐릭터는 있어. 아니 캐릭터 쓸만해. 있어. 무조건 출연시킬게요. 있어. 좋아. 아니 제가 빠니버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생각보다 웃긴다고 그래가지고 좀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꿈은 이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승훈 선생님과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그것도 뭐 초대해 주신다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그 연예인병을 달래기 위해서 꾸준하게 작가로서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꼭 내봤으면 하고요. 마지막 그 활용 점점은 제가 이제 연애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게 마지막 꿈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성 그 작가님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감정선이 여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리여리한 그런 소설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어떤 감정을 터치하는 소설을 한번 써서 나중에 웹 그런 소설 작가로서 한번 좋죠. 재능을 발휘하고 그걸 우리 김승우 선생님이 드라마로 제작을 해주시는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진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고 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초면 같지가 않은데. 예. 진짜. 그러면 다음에 뭐 주식 공부 10단계 종목 분석표로 다시 찾아뵙도록.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